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사였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신문, 언론사, 메이저 신문사들에서는 거의 다 이 내용이 지금 기사화 됐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언론사에서는 비중 있게 다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많이 알게 되셨고, 또 SNS상에서도 지금 널리 지금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초밥 먹곤 했었는데 검은색 플라스틱 압유발주의보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인데,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런 검은색 플라스틱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배달시켜도 이런 데 많이 오고. 근데 이런 거 쓰면 호르몬 교란, 암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뭔지 좀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사 요약을 해보면요. 미국의 톡식 프리 이제 퓨처 연구진이라고 연구진들이 여기 연구단체, 이런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연구진이 네덜란드 연구진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초밥 접시라든지 주방 도구용에 쓰이는 검은색 플라스틱을 이제 수거한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 수거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겁니다. 좀만 더 살펴보면요. 실험한 이제 가정용품 20개 중에서 17개 제품에서 무려 그런 이제 위험한 물질이 나왔다는데, 그 위험한 물질이 바로 살펴보니까 난연제라는 거였습니다. 난연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불 타서 그 자체로 우리가 불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타면서 나는 유해가스를 해서 우리가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그 타는 거를 좀 지연시켜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넣는 게 이제 주로 난연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가정용품, 초밥 접시 이런 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논문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관련 논문이 뭐였나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케모스피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명 학술지고요. 2024년 10월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좀 놓쳤었는데 이 내용은 기사 덕분에 저도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한번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또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보충 설명만 드리면요. 이 총 200개 넘는 제품 조사를 했고요. 분석된 제품이 무려 85% 이상에서 FR이라고 해서 이게 그 난연제입니다. 난연제가 아까 문제가 됐던 암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난연제가 유발이 됩니다. 엄청 많이 이제 관찰이 된 거죠. 근데 최대 그 난연제 농도가 어떤 제품에서는 무려 22,800ppm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준의 이제 어떤 난연제가 검출돼서 이제 충격이 줬던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논문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수거된 가정용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가정용품 또는 이런 아까 말한 초밥 접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흔하게 보는 이런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이런 데서 이런 난연제가 검출됐다는 게 좀 충격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러 그 업체에서 넣었을까요? 난연제를 그런 가정용품에? 미국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럴 이유는 없어요. 제가 그 플라스틱 그 용기 제조 사장이라면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에 난연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원가가 늘어나게끔 특히 돈 더 많이 들어가게 그런 난연제를 일부러 넣는다? 그런 건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검출됐잖아요. 그죠? 이 미국 제품에서는. 그 왜 검출됐냐 이거죠. 근데 여기 있는 연구진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재활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용품 말고요. 전자제품 있죠.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 많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쓰이고요. 거기에 이제 난연제를 많이 쓰는데 당연히 씁니다. 당연히 불 탔을 때 유해가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화재를 좀 최대한 타는 걸 좀 지연시키려고 난연제를 넣고, 근데 그런 전자제품들이 나중에 폐기하잖아요. 결국 언젠가 폐기하죠. 폐기하면 당연히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재활용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분쇄한단 말이에요. 플레이크라고 해서 조각으로 막 분쇄를 해요. 그게 이제 혹시 다른 이제 재활용하라고 다른 데 업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식품용 용기라든지 각종 가정용품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그걸 재활용하니까 그거 가지고 열을 가지고 녹이고 그때 이제 색깔을 넣는 거죠. 염료를 넣어서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전자제품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난연제가 넘어간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식품용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가정용품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그래서 이 연구진이 검은색 플라스틱만 실험을 했거든요. 검은색 플라스틱만. 그러니까 이거 SNS상에서 퍼지는 거 보니까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은 절대 이용하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 연구진은 검은색으로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검은색으로만 실험을 했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제품들, 전자제품들 보면 검은색 이 소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가전제품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난이된 당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활용 과정에서 검은색 다른 가정용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플라스틱 가정용품만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을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럼 다른 색은 괜찮으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진짜 전자제품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용해요. 또 거기서 검은색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흰색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그걸 분쇄해가지고 이제 식품용기 쪽으로 넘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른 색 있잖아요. 다른 염료를 많이 넣으면요, 기존 색을 어느 정도 덮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른 색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도 전자제품 재활용이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이런 난연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률상 검은색 플라스틱이 높을 가능성은 있어요. 난연제가 더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왜냐면 재활용된 게 들어갔다면, 왜냐면 기존 색을 덮는데 검은색이 최고인 건 맞습니다. 예, 기존 어떤 그 전자제품용 그 플라스틱이 갖고 있던 색을 다 덮으려면 검은색이 수월한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률상 높은 건 맞지만 무조건 뭐 다른 색은 무조건 100%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문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분들이라도 좀 정확한 사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살펴봐야 되는, 지금 미국 얘기였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대로 적용해야 될지 말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논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연제가 뭐냐면, 난연제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널리 쓰였던 게, 뭐 지금도 일부 씁니다만, 바로 브롬계 난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롬계 난연제도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브롬계 난연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못 쓰게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특정 난연제는 이제 사용은 꾸준히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롬계인데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끼리 이제 T라고 하는데요. TBBPA, 뭐 테트라브로모 비스페놀 A, 뭐 이런, 원래 전체 이름은 이런데요. 그냥 TBBPA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학 구조는 뭐 역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난연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자제품에는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BBPA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전자제품 플라스틱이 혹시라도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재활용하라고 이게 분쇄돼서 이런 식품 용기 쪽으로 혹시라도 넘어갔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우리도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TBBP라고 하는 게 그럼 독성부터 살펴보면요. 이 독성 자료에 대한 출처는 밑에 여기다 제가 적어놨고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독성이 있는 그런 난연제입니다. 예. 난연제인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에 쓰여서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담겨서 왔다면, 일단은 너무나 뜨거운 고온에 노출됐다든지, 혹시라도 이제 뭐 오래 쓰는 반복적으로 뭐 여러 번 쓰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TBPA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딱히 조사가 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전자제품용 플라스틱이 나중에 식품용 쪽으로는 절대로 넘어간 그 이유가 없는지, 가능성이 없는지를 한번 재활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SNS에서 퍼지는 소문을 정말 때문에 그저 많은 분들이 좀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이 곧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